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크라운 에이전트 강나연입니다. 우선 늦어서 너무 죄송해요. 제가 시간이 너무 착각했어요. 1시간 반 정도 걸린 줄 모르고. 오면서 여기가 오는 게 맞나? 이 길이 맞나? 한참 네, 도착하자마자 여기 맞아요 전화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모여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소노벨에서 뵈신 분들 이렇게 있으시니까 너무 반갑네요.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을 2014년도에 시작을 했고요. 30살 때 시작했어요. 지금은 나이가 38이고요. 8년 동안 진행하면서 잘 되지만은 않았던 것 같아요. 잘 될 때 있고 안 될 때 있었고 수많은 일이 있었지만 제가 봤던 비전이 강력했기 때문에 어떤 힘듦이 와도 아직 이 자리를 지키고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분들이 이 시크릿을 선택하고 피부가 좋아졌다던가 아니면 본인이 건강을 찾았던가 아니면 여기에서 나는 활력소를 찾았다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제가 그래서 아직도 이 사업을 꾸준히 하고 있고요. 또 이곳에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시크릿을 사랑하면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태어나시면서 나는 다단계나 네트워크 마케팅 해야지 하고 마음 먹고 태어나신 분 있으시나요? 없죠. 조기 교육도 아마 우리 딸은 내가 어디 네트워크에 뭘로 키울까 이러면서 하신 분도 없으실 거예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어요. 선입견이 굉장히 심했거든요. 선입견과 편견은 떨치게 되게 어렵잖아요. 내가 큰 맘을 먹어야 하는 일이고. 그래서 저 역시도 네트워크 마케팅, 뭐 다단계라고 불리는 이 일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고요. 또 누구나 성공하지 않는 일 또는 내가 저거를 하게 되면 진짜 크게 무슨 어떤 큰 일이 일어나는 일 하면서 좋다고 생각도 안 했고 솔직히 네트워크에 대한 제품도 잘 쓰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엄마가 알고 보니까 미용실을 하셨는데 미용실에서 아무튼 엄마네 집 가면 치약이 항상 미국 건 줄 알았어요. 미제인 줄 알았어요. 영어로 써있길래 그렇게 봤더니 아메이 회사에 치약이었고 엄마가 쓰는 퐁팽이 아메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난 저희 엄마가 좋은 거 쓰는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엄마 주변에 아메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엄마가 꾸준히 썼던 걸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서 제 친구들의 어머니가 뉴스킨이라는 사업을 하셨는지 그 제품을 써보고 아 엄마도 다단계 하는구나 라고만 생각을 했지 내가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20살 이럴 때 다이어트 막 이런 거 막 건강 챙기면서 허벌라이프를 알게 됐고 거기서 저한테 어리니까 사업 제의를 많이 했지만 전 하지 않았고요. 그냥 제품만 많이 쓰던 VIP 소비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회사의 제품을 썼던 건 한 번 써보니까 제품이 좋았고 그 다음에 이런 마트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이 저렴하거나 또는 성분이 되게 좋았던 걸 알았기 때문에 꾸준하게 그런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사업은 절대 하지 않은 이유가 무서웠었어요. 사업하면 무섭잖아요. 그리고 피해 사례가 너무 많아서 저도 그렇게 될까봐 또는 그 사람들이 저를 현혹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업은 일체에 손대지 않았다가 옷가게를 다니면서 뉴스킨이라는 제품을 쓰고 그 제품이 좋아서 쓰다가 제가 누군가한테 그냥 이렇게 추천해주게 돼요. 왜냐면 저희 옷가게에 온 언니들이 미스트를 써보고 선크림, 핸드크림을 써보더니 좋아 이거 좋다 언니도 줘봐 해서 제가 주문해주기 시작하면서 어느 날 한 달 뒤에 저한테 뉴스킨 코리아라고 찍혀서 5만 얼마가 들어오게 돼요. 제가 그때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 돈이라는 게 뭐 용돈 받고 이러면 좋지만 이 돈의 성질이 좀 달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늘 어디에 직장을 그러니까 옷가게에 나가야만 돈을 벌 수 있었고 제가 청소 알바를 해야 돼만 돈을 벌 수 있었고 어디에 뭐 청소 알바, 식당 알바를 해야 되나 노동을 들여야만 돈이 나오는데 저는 진짜 했던 일이 그냥 가만히 앉아서 내가 이 사람들한테 제품을 소개하고 그들이 원하는 제품을 그냥 보내줬더니 저한테 소득이 생긴다? 이게 궁금해서 전 네트워크를 알아봤어요. 왜 틀리지? 나는 다른 것도 내가 제품을 썼는데 나한테는 이런 건 없었는데 왜 이 회사는 그럴까 하면서 제가 저를 가입시킨 사람을 찾아가게 돼요. 그리고 5만 얼마가 왜 들어왔는지를 설명해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여기서 너는 어떻게 수익을 벌고 있는지를 설명하게 된 다음에 그걸 듣고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찾아보게 되고 책을 읽게 돼요. 얇은 책, 두꺼운 책은 못 읽어요. 책 읽는 게 너무 어려워서. 그러면서 네트워크가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제가 막 생각을 바꾼 거예요. 그럼 저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했냐면 저는 늘 제 노동과 시간을 바꿔야만 돈이 된다는 거를 알았으니까 어때요? 제가 어딘가에서 노동을 들이고 취직을 하던가 항상 그런 일을 했겠죠. 그럼 그 일을 왜 했냐? 저는 집에서 물려받은 것도 없었고 학벌이 뛰어난 것도 아니었고 했기 때문에 제가 어디든 취직할 때 있으면 무조건 가서 돈을 벌었거든요. 그 이유는 좀
편안하게 살고 싶었어요. 부자가 되고 싶었어요. 제가 부자가 되는 일은 두 가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다수성가해서 돈 버는 일, 아니면 내가 돈 많은 남자한테 시집가는 일, 내가 돈 벌 부자가 되는 일, 이 두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돈을 많이 많이 벌고 싶었던 건 어렸을 때 우리 엄마를 보거나 저희 할아버지를 보니까 할아버지가 60대, 70대인데도 농사일을 하셨고요. 할머니가 밖에 나가 시장에서 물건을 파셨어요. 그리고 저희 집이 가난하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할머니가 다리가 아파도 시장을 나가시고, 할아버지가 몸이 아파도 뭐 인력 60대, 20대는요,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 나가셨거든요. 그럼 왜 그럴까? 내 주위에 보면 안 그런 친구들도 있었는데, 집안이. 봤더니 결국적으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릴 때 돈을 많이 모아놔서. 그리고 저는 우리 집이, 제가 살고 있던 시골집이 할머니, 할아버지 땅인 줄 알았어요. 집인 줄 알았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내 친구, 우리 집에, 내가 같이 살던 시골집에 있는 친구네 아빠는 할아버지의 나이가 어린데 걔네 집은 자기네 집이라고 하고, 땅도 본인의 땅이라고 하고, 걔네 집에 할머니는 일을 하지 않고 그냥 놀아요. 근데 왜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저 나이에도 아직까지 일을 하지? 우리 엄마가 왜 나가서 저렇게 일을 하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크면서? 생각해보니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젊을 때 모아놓은 돈이 없었던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그때 느끼면서, 아, 나는 젊었을 때 내가 몸이 힘들더라도 노후가 편하려면,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처럼 일하는 거 말고 그냥 나도 편하게 살고 싶으면 젊을 때 일해야지 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노후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지금 사는 지금 현재가 편안하기 위해서. 그럼 보면 사회준비기간이라고 있고 자산증식기간, 정년퇴직. 우리는 어때요? 이 정년퇴직 때문에 자산증식기간 동안 돈을 많이 벌어놔요. 그런데 이때는 뭐냐? 사회준비기간은 사장님들이 생각하는 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저는 그렇게 해서 12년을 공부를 마치고 나서 사회에 나왔더니 제가 받았던 월급이 120만 원인 거예요. 그럼 저는 12년 동안 사회에 나오기 위해서 준비한 그 12년 동안 열심히 뭐 배우고 해서 사회에 나왔더니 한 달에 받는 월급이 120만 원이었던 거예요. 그럼 저는 120만 원에서 자산 증식을 하는 기간이 있는데 제가 학력도 되지 않고 나를 써주는 게 안 되니까 이 연봉이 크게 차이 안 났어요. 제가 옷가게에서 많이 진짜 언니가 보너스를 주던가 해도 150만 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그럼 저는 여기에서 더 좋은 데를 가고 싶고 제 연봉을 늘리려면 제가 어디 대기업 같은 소속되어 있는 백화점이나 이런 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나이가 제한이 있어서 못 들어갔어요. 그럼 저는 로드샵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투잡 아니면 쓰리잡을 해야 내 자산의 증식이 더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자, 그래서 봐서 내가 여태까지 벌어놓고 이때 가는 거. 그럼 사장님들 연봉이 지금 내가 여태까지 대학 나오신 분들까지 하면 거의 16년, 대학원까지 가고 유학까지 간다고 하면 20년, 25년도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변호사나 검사, 판사 이런 분들 어때요? 거의 20년 동안 공부하거든요. 20년 동안 공부해서 받는 연봉이 그 정도인 거예요. 준비 기간이 2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봤더니 이제 사이클이 아주 많이 바뀌었어요. 사회 준비 기간은 똑같아요. 공부하고 뭐하고 하는 거. 그런데 자산을 증식하는 기간이 아주 짧아졌어요. 그리고 정년퇴직 하고 나서 살 날은 많아졌어요. 그러면 자산 증식 기간이 짧아졌으면 이만큼 해서 요만큼 여기가 더 적어져야 되는데 정년퇴직하고 살 날은 더 많아졌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우리는 이때 퇴직이 빨라졌죠. 그래서 지금 평생 직장은 없어졌어요. 공무원 평생 직장이라고 하지만 공무원에 계셨던 분들도 퇴직하고 나서 제2의 직장, 제3의 직장을 다녀요. 그 이유는 우리가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이에요. 퇴직은 빨라졌는데 내가 살 날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하나의 직장으로만 사시는 분들이 있지는 않거든요. 이 이유가 점점점 저희가 변화가 너무 빠르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은 거 느끼지 않으세요? 사이클의 원래 유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대박 났던 음식점이나 이런 것들이 한 10년은 갔거든요. 근데 이 주기가요 굉장히 짧아졌어요. 5년 정도, 4, 5년 정도로. 그래서 유행이 굉장히 빨리 바뀌고요. 내가 어떤 아이템을 가지고 돈을 버는 기간도 짧아졌어요. 왜? 자꾸 바뀌어서 변화가 너무 빠르게 변해서. 그걸 보시면 되고, 그래서 보시면 증가하는 평균 수명과 예상보다 빠른 은퇴, 그다음에 은퇴 후 필요한 생활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젊은 나이에 돈을 벌어서 내가 노후에도 편하려고 부동산에 투자하시던가 아니면 주식을 하시던가 아니면 내가 연금
열심히 소비를 줄여서 내 소득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소비를 줄여서 저금을 해놓고 내가 노후에 편하게 살려고 하는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해 있어요. 저는 급여 생활자였어요. 시간과 노동을 돈으로 바꾸는 일. 그래야만 내가 돈을 벌 수 있었던 일. 그리고 보시면 90% 사람들이 속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릴 때 배웠죠. 일해야 돈이 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 자영업자 전문직은 어때요? 7% 사람들이 속해 있지만 시간적 여유는 없지만 경제적 여유는 있어요. 우리가 직장을 항상 다니잖아요.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직장인들이 퇴직금 받아서 다 뭐하냐? 커피숍, 치킨집 이런 프랜차이즈점을 차려요. 그 이유는 내가 직원을 또 부리는 거야. 직원을 부리는 것도 어때요? 나의 돈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경제적 여유는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 따박따박 정해진 월급이 아니라 내가 일한 만큼의 더 많은 소득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런데 많은 거 보면 여기도 시간을 돈으로 바꿔요. 시간을 꼭 다 돈으로 바꿔야만 돈이 되는 입장이에요. 봤더니 사업가라는 게 있어요. 시스템이 곧 돈이 된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급여 생활자는 아주 편한 게 있어요. 리스크가 굉장히 적어요. 어떻게 보면. 어떤 리스크가 적냐? 자본을 투자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내 노동과 시간만 들이면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러면 리스크는 어떤 리스크가 있나 보면은 내가 많은 돈은 벌지 못해요.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면 돈이 나오지 않는 리스크가 있어요. 그럼 여기를 보면 어때요? 요건 좀 다른 게 리스크가 있어요. 자본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요. 실패 가능성이 무조건 있어요. 왜? 경쟁이 너무 심하니까. 내가 경험이 부족하거나 자본이 많지 않으면 버틸 여력이 안 돼서 이것도 실패 확률이 많아요. 자, 점점점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이 하기 힘들어져. 제일 편한 건 내 노동과 시간을 바꾸는 거. 그 다음에 하는 거 자영업. 내 돈을 들여서 하는 거. 봤더니 이 사업가는 뭐냐? 시스템을 만드는 시간과 자본과 경험과 많은 것들이 필요해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나한테 곧 돈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일을 나가지 않아도 어떤 자동적으로 오토 같은 걸로 돌아가면서 그게 나한테 소득이 되는 거. 그게 바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나 어떤 시스템 잘 만들어 놓은 거 있죠? 자, 그런 분들에서 어떻게 얘기하냐?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놨어요. 처음에 시스템 구축하는 건 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내 자본도 들어갈 수도 있고 내 경험과 내 시간이 들어가요. 하지만 이거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 예를 들어 식당을 내 레시피를 아주 잘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오게끔 홍보하고 시간이 걸리지만 이게 완성체가 된다고 하면 이거를 내 레시피를 누군가한테 내가 딱 전달할 때 내 레시피를 내 돈을 내고 사지 그냥 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 돈이 되는 거예요. 지나고 봤더니 투자자들, 우리가 제일 좋아하고 싶은 거, 일반인들이 다 여기 가려고 하죠.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 가려고 하거든요. 근데 뭐냐? 돈이 돈을 번대요. 그래서 우리가 돈 많은 사람, 부자 될 수밖에 없는 게 뭐예요?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번다라고 얘기하죠. 자, 시간적 경제적 여유는 물론 베풀 수 있는 여유로운 생활까지 할 수 있다. 근데 이들은 뭐냐? 잘 만들어진 시스템을요, 그냥 돈을 투자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시스템 만드는 시간도 필요 없고요. 경험도 필요 없어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회사에 투자만 하면 돼요. 그게 바로 주식이나 이런 부동 이런 거거든요.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거. 근데 일반인들이 돈을 가지고 어딘가 투자하는 게 쉬울까요? 통장에 1, 2억씩 놓고 계세요. 3억씩. 우리가 이 옆집 땅이, 만약에 땅이 있는데 이 땅이 나왔는데 이게 10억 주고 살 수 있어. 그리고 이게 10년 뒤에든 아니면 3년 뒤에 100억이 오르는 건 무조건 다 아는 거예요. 하지만 덤빌 수 있을까요? 일반 사람들이? 절대 못 덤벼요. 그 이유는 어때요? 우리는 자본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 어떤 현금의 시간물을 보면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 여기밖에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확률이. 그래서 생각하기가 어렵고 평균과 선이니까 어떤 거 도전하기가 어렵고 내 리스크 때문에. 자, 그러면 저는 아주 평범한 사람인데 시스템을 만들어서 이 시스템이 저한테 돈이 되는 걸 만들었거든요. 그럼 제가 왜 네트워크를 했냐? 평범한 제가요. 자영업을 하기에는 옷가게를 차리기에는 많은 자본이 들어갔어요. 또 경험도 부족해서 무서웠어요. 또 하나 주위에 옷가게가 너무 많았고 그 당시에는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온라인 판매가 너무 활성화가 되어 있었어요. 그것도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시스템을 만든다? 그것도 무서웠어요. 왜? 어쨌든 자본이 들어가고 시간 경험 다 들어가야 되니까. 돈 투자하는 것도 무서웠어요. 그렇게 돈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 제가 평생 내 시간과 노동을 바꿔서 할 수 있는 일밖에 못 하는데 그럼 저는 몸은 한 개인데 쓰리잡, 포잡, 잠자는 시간 줄여야 되고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결국 저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돈을 더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노화되고 아파진 데가 많으니까 돈을 못 벌게 되는 지경까지 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내가 젊을 때는 쓰리잡 포잡도 할 수 있는데 그만큼 벌어서 내가 또 부자가 될 수 있나?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제가 네트워크 마케팅을 만났을 때 무슨 생각을 했냐? 이거는 내가 해볼 수 있겠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들이 인쇄소득을 만드는 일을 내가 할 수 있고 권리소득을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일단 저는 많은 자본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이 네트워크라는 거. 그리고 저한테 경험을 묻지 않았어요. 학력도 묻지 않았고요. 우리 이거 시크릿 해야 돼, 네트워크 해야 돼라고 하면 점포 하나 내야 돼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굉장히 적었어요. 왜냐? 점포를 내지 않으니까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고요. 달달이 재비용 들어가는 것도 없었고요. 또 하나 경험은 여기에서 다 알려준대요. 제품도 자기네들이 다 만들어서 배달까지 다 해주고 반품도 다 해주고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내가 뭘 해야 될까 했더니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냐? 난 잘 모르니까 이 회사에서 잘 모르고 제품을 잘 모르니까 잘 써보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이 회사의 어떤 거를 좀 잘 인식하고 그 다음에 이 제품이 어디에 좋은가를 내가 한번 써보고 또 하나 이게 내가 사업으로 했을 때 내가 돈을 벌려고 하면 어떤 방식으로 돈을 벌 수 있는가 또 하나 봤더니 내가 이 사업을 했을 때 누군가한테 나한테 소비자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제품을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의 우수성이 있는가 또 나랑 같이 누군가 이 사업을 같이 하자고 했을 때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보는 시간 투자가 있었고 노력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저는 네트워크 마케팅이랑 이것만 본질을 잘 알면 사람들이 힘들어하거나 어렵다 생각하거나 또는 에이 하고 그만두지 않을 것 같아요. 이 본질을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보면 네트워크 마케팅은 기본적으로 어때요? 회사는 기본 유통 단계 비용을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싼 가격으로 소비자한테 직접 납품을 하는 거죠. 다이렉트로. 공급하고 회사의 수입 부분을 소비자에게 환원하는데 광고한 사람한테 광고비를 준다는 말이 네트워크 마케팅이에요. 그럼 더 깊게 들어가면 내가 여기서 돈을 벌고 싶어. 나는 소비하는 게 아니라 돈을 벌고 싶어라고 생각하면 일단 소비자 그룹이 나를 통해서 내 단골들이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제품의 우수성으로 재구매가 일어나야 돼. 한 번이 아니라. 한 번 팔고 마는 게 아니라 이 제품이 좋네? 그러니까 난 또 써보고 또 써보고 샴푸 썼더니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네? 다른 샴푸는 맨날 난 염색하는 사람이라 다른 샴푸 썼을 때는 머리가 맨날 간지러웠는데 이 샴푸 쓰니까 머리가 안 간지럽네?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래서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들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근데 보면 기존 소비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홍보가 이루어지면서 새로운 고객이 늘어나면서 어때요? 자꾸 매출이 늘어나는 거죠. 단골이 점점 많아지면서. 그런데 내가 다단계 그거만은 뭐라고 하냐? 화장품 얘기야, 건강식품 얘기야 뭐라고 그래? 나 그런 거 못 팔아. 나 판매 못해. 이런 얘기 벌써 하지 않나요? 나는 그런 거 해본 적 없어. 근데 처음에는 내가 제품을 판매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요. 당연하죠. 내가 어떤 제품이 아니어도요. 어떤 사업을 얘기하든 뭐를 하든 누군가한테는 이야기할 때는 여기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 사람한테 판매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처음에는 판매죠. 이 제품이 어디에 좋아. 우리 바디버터가 사회 소금으로 만들었는데 어디에 좋고 아토피도 좋고 건성이 좋대라고 하면서 그럼 그거 얼마야? 39,000원이라고 하니까 어때요? 판매하는 것 같잖아요. 처음에는 판매일 수 있어요. 이 사람한테 어떤 거 설명해야 되니까. 그런데 나중에 지나면 뭐라 그러냐? 관리 차원으로 바뀐대요. 자, 그 사람이 제품을 딱 바디버터를 하나 내가 판매해서 썼더니 있잖아. 이게 내가 써보니까 진짜 완화가 되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야? 라고 하면서 물어볼 거예요. 그때 얘기했던 사회소금이라는 게 있는데 하면서 그들한테 어때요? 설명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사람한테 그러면 이거 좀 써볼 테니까 뭐 다른 거 좋은 거 없어? 라고 얘기하죠. 그럼 저는 그 사람을 계속 관리하는 차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식당도 마찬가지고 식당에 손님이 오면 뭐예요? 단골이 오다 보면 뭐가 맛있는지 알게 돼서 이것도 맛있어요. 그 사람 취향을 아니까 이렇게 관리하게 되죠. 그런 부분이 바뀌어요. 그러면 나는 처음에는 판매처럼 하다가 지나고 났더니까 그들을 관리하게 되고 한 명을 관리하다가 노하우가 생기니까 2명, 3명, 4명, 5명, 6명, 10명 이상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하다가 여기서 소비자가 생기고 이러다가 누군가가 사업하고 싶다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다른 거 행동을 하겠다. 나도 이거 배워볼래. 나 뭐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알고 있던 시스템을 그들한테 알려주는 일을 하면 돼요. 그럼 우리는 그들을 관리하는 일이거든요. 처음엔 판매로 시작할 수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는 누군가를
이 서비스 차원을 관리하는 역할로 바뀌어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수입이 적어요. 왜? 나한테 소비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일정 시간에 내 소득이, 내 단골들이나 나한테 소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매출이 늘어나게 되고, 또 내가 그 매출을 받으니까, 아, 요렇게 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생기면서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어떻게 해볼까라면 노하우가 생기기 시작하고, 이 안에서 돈을 벌고 싶으면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성공한 사람들이 모아놓은 노하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대로 하시다 보면 수익이 점점점 늘어나는 일이 네트워크 마케팅이고, 남들이 얘기하는 다단계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견디지를 못해요. 일확천금을 노리고 오고 아무것도 안 하고 돈이 되는 줄 알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어디 취직하거나 하는 일은 다 배워야 하는 일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내가 처음 해본 일이라면 배우셔야 돼요. 우리가 학교를 12년 또는 16년을 다녔던 이유는 사회에 나와서 내가 좋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 배웠던 일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네트워크 마케팅도 배우셔야 돼요. 왜? 우리가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미나도 가고 교육도 들어보고 제품을 알고 싶으면 와우 파티도 해보고 이런 팀이 만들어지면 팀 미팅도 해보고 이런 팀워크를 마치는 일을 여기서 해보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크릿은 뭐냐? 저희 회사가요. 3개의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지금은 8개 지사, 그 다음에 역사가 18년도 정도, 이제 세워진 게 18년 정도가 됐고요. 140개의 제품이 있고 희한한 게 저희는 네트워크 회사인데요. 전 세계의 면세점 백화점에요.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그 똑같은 제품이 판매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바디버터가 우리가 지금 사면 39,900원이잖아요. 그런데 면세점, 백화점에는요. 이 제품이 12만원, 13만원에 팔리고 있어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지 않나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다이어트를 쓴다고 39,900원에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렇게 면세점 백화점에 똑같은 제품이 들어가 있고 이거를 원래 갖고 있던 회사였던 거예요. 2005년도부터 면세점 백화점에 다 나가져 있던 제품이요. 우리 한국에 2011년도에 들어오면서 네트워크로 성행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저는 처음에 이 회사를 선택할 때 제품은 말할 것도 없겠다 생각했어요. 왜? 그 이유는 벌써 백화점에 40여 개의 나라에 그러니까 뭐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이든 모든 사람들이요. 이 제품을 써본 만족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제품 좋아 안 좋아라고 판별할 수가 없겠죠.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냥 제품은 내가 구별할 수 없어. 써보면 알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제조 증명서가 있고요. 저희가 이렇게 12년도에 한국에 들어오면서 아시아 최초로 첫 번째 오픈을 하게 되고 수많은 나라가 오픈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요. 이게 회사 영역인데 2005년도에 애리조나 피닉스에 있고 지금도 본사는 여기에 있어요. 여기서 시작돼서 수많은 나라를 오픈하고 나서 지금 유럽과 홍콩까지 오픈이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저는 이 사해 소금을 얘기하고 싶은데 처음에 저도 사해라는 데는 알고 있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들었냐? 그 바다 죽은 바다인데 들어가면 몸이 뜬대. 왜? 염도가 높아서. 그것만 알고 있었지 왜 그게 좋은지는 몰랐거든요. 자, 그럼 보면 이 사해 바다는 뭐냐? 이렇게 지중해가 있는데요. 이스라엘과 요르단 사이에 있는 호수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게요. 지대가 낮아요. 해수면보다 낮아서 바닷물은 유입이 되나 나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했던 게 증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복으로 해서 이 미네랄이 고농축으로 여기다 쌓이고 머드가 쌓이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해라는 게 바다에 어떤 소금이 농축되면서 뭐가 생겼냐? 여기 미네랄 성분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일반 바다에는 없는 것들이 뭐냐? 일반 바다보다 너무 많은 게 브롬이라는 성분인데요. 200배가 많대요. 소금하면 나쁜 건 뭐예요? 나트륨. 근데 나트륨은 3.6배가 낮고 그 다음에 브롬이라는 성분이 200배가 많대요. 그러면 여기에 이 사해 바다에 치료 목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내 몸을 치료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치료하냐? 아토피나 건선, 관절염, 루마티스요. 그런 걸 치료 목적으로 거기 가서 스파를 즐기고 와요. 그 이유는 여기 안에 있는 브롬이라는 성분 때문에 그런데 더 여러 가지도 있지만 가장 많은 게 브롬이니까 이 브롬이라는 성분은요. 박테리아를 죽여요. 그리고 죽은 세포를 재생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독일에서는 나 이런 병이 있어서 사해 바다에 가야겠어라고 하면 건강보험료가 혜택이 될 정도로 이 사해란 바다는 굉장히 치료 목적으로 가는 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소금과 머드로 저희 제품을 만들었어요.
자, 그리고 저희는 파라벤 위험성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이 합성 방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몸에 투척이 되고 이 합성 방부제가 몸에 투척이 되면 암을 유발시키고 수많은 것들을 유발시킨다 해서 파라벤 쓰지 말라고 얘기하고 담배보다 어때요? 더 위험성이 높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무파라벤, 이런 파라벤이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스킨케어 화장품이었지만 지금은요. 보시면 건강식품부터 아이언 풀 나와서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고 애경, 웰크론, 상한홍원, 청정원 이런 데가 파트너 체계를 맺어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되고요. 스킨케어부터 시작한 게 라이프바이오 시크릿이라고 해서 이게 제가 보면 딱 처음에 나왔던 게 R이 나오고 이래서 뭐지? 왜 알파벳이 했더니 A부터 Z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했더니 진짜 물어봤더니 맞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아직 A부터 Z까지 완벽하게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자분들한테 좋은 거, 남자분들한테 좋은 거 다 나올 준비고요. 아이들한테 먹을 것도 준비 중이에요. 그리고 아이언 플라워에서 저희 생필품을 다루고 있는 또 브랜드가 있고요. 또 하나 저희가 지금 겟어웨이라고 해서 우리가 여행을 또 보내주는 이런 걸 다루고 있죠. 저는 이 여행이 저를 또 한 번 심장 떨리게 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저도 네트워크가 뉴스킨을 짧게 경험하고 진짜 완전 본업으로 한 건 시크릿이기 때문에 거의 피크한 게 8년이잖아요. 8년 동안 하고 다른 회사들도 많이 봤어요. 많이 알고 있는 회사. 근데 그 회사들이 전 뉴스킨도 마찬가지고 어떤 그 회사를 선택해서 지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 돈 버나 봤더니 시스템을 잘 활용하고 내 팀원들이랑 팀하고 잘 맞추고 어떤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던 사람이 신제품으로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으로 통해서 직급을 가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회사가 한번 자꾸 모멘텀이 일어나서 매출을 성장시키고 또 더 많은 직급자들이 나오고 더 많은 소비자가 생기는 걸 많이 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제가 시크릿 딱 얘기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초창기 때는요 신선하고 너무 좋아 사람들이 막 들어왔어요. 뭐 이런 게 다 있어? 왜냐면 기존 거랑 너무 다른 마케팅이었고 백화점에 들어가 있는 제품이 네트워크로 들어왔다고 이게 너무 신선했던 거예요. 근데 좀 지나니까 저희를 따라하는 회사들도 많았고 사람들이 이제 한번 경험해보니까 다른 것도 눈이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보다가 제가 시크릿 얘기하면 시크릿 이제 지나지 않았어요? 그 유행 지난 것처럼 유행 지나지 않았어요? 다 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만두고 제품이 뭐 그거밖에 없지 않아? 이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저는 그럴 때마다 우리 제품은 아직 완성태가 안 됐다. 신제품 나올 거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여행을 딱 들어오면서 어떤 자부심을 느꼈냐면 네트워크 마케팅에 없는 일이구나. 여행 네트워크 마케팅은 있고 화장품과 건강식품, 생필품 다루는 회사는 너무 많지만 이거 두 개를 연결해 놓은 회사는 우리밖에 없구나. 또 하나 따라올 수가 없겠구나라는 느낀 게 월드벤처스라는 회사는요. 여행으로 회사가 그냥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던 회사예요. 건질 수 없는 거. 그리고 전 세계에요. 수백만 명이 그 회사에 회원으로 되어 있었어요. 코스트코나 이런 것처럼. 그러면 이 회사는 여행을 다루는 업체인데 회원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보세요. 여행을 갈 때 숙박 업체를 보잖아요. 호텔들에서 어디서 제일 좋아할까요? 회원을 많이 갖고 있는 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갖고 있던 퀄리티가 너무너무 높았어요. 따라갈 수가 없었고요. 그런데 거기에 있던 어떤 노하우와 모든 파트너 체결이 다 돼서 시크릿에 들어왔다? 저는 소름이 끼쳤고 나 이걸로 내 파트너들이 새로운 또 리더들이 나타나겠다. 그리고 내가 이걸로 수많은 네트워크 회사와 경쟁을 또 한 번 붙여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너무 소름이 끼쳤거든요. 사장님들이 지금 갖고 있는 이 무기는요 엄청난 거예요. 다른 회사에서 흉내도 낼 수 없어요. 물론 다른 회사 여행 들어온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퀄리티는 따라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 시스템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오토십을 쓰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을 늘 쓰고 있던 사람. 내가 여기서 제품만 바꿔서 쓰고 있었고 근데 어느 날 저한테 새로운 제품들이 막 생긴 거예요. 화장품만 있던 회사가 건강식품도 주고 그 다음에 제가 쓸 수 있는 생필품도 주고 거기다 이제 여행까지 오게 되죠. 그런데 이런 게 많아진다면 제가 본 네트워크는 그거였거든요. 나로부터 사업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소비자가 많아지면 정말 나한테 인쇄소득이 오는 일. 그들이 비누 하나 썼다고. 사장님들 치약 썼다고 일 잘했느냐. 내가 치약 썼다고 돈 버는 일은 아니었잖아요. 누가 내 밑에서 치약 쓴다고 샴푸 머리 감는다고 해서 돈 되는 일은 아니었는데 이 일은요. 누군가가 치약 쓰면 내가 치약을 쓰고 샴푸를 쓰고 하면 돈이 되는 일이었어요. 제가 네트워크를 그렇게 배웠고 근데 가만 생각해보니까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도 이곳에서 지금 화장품을 쓰고 건강식품을 먹고 생필품을 쓰고 여행까지 다니고 나와 같은 사람들을 늘린다면 더 심장이 뛰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소비자들이 나한테
오토십으로 재구매를 하는 사람들이 200명, 200명이 있고 이들을 잘 관리해 나가면, 그리고 내가 200명을 다 데리고 오는 게 아니라 누구가 다 추천해서 나가면, 이들이 자꾸 누군가한테 추천하고 소개하고 내 이 거미줄 안에만 딱 걸쳐놓게 만들어 놓는다고 하면, 제가 그들이 쓰는 생필품, 건강식품 모든 걸로 통해 플래티늄 정도는 오토십만으로도 플래티늄을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면 플래티늄만 유지한다고 하면 한 달에 400에서 500까지 버는 일이에요. 그럼 제가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학교를 12년 다녔는데 12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배우고 소비자를 12년 동안 꾸준히 늘려나간 다음에 12년 뒤에 내가 여기서 월급을 4,500만 받아도 나는 무조건 성공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성공한 거구나. 왜? 내가 여태까지 학교 다니고 해서 나와서 봤던 내 일은 내 친구들이랑 봐도 대기업에 들어가지 않는 이상 4,500 받는 일은 없었거든요. 제 주위에요, 은행을 다니고 이래도 4,500을 받는 친구가 많지 않았어요. 그리고 1,000만 원 이상 버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요. 영업직이었고요, 다. 그래서 제가 10년에서 내가 만약에 500을 벌고 또 10년 뒤에 20년을 해서 내가 월 1,000만 원을 번다고 하면 나는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생각을 하고 네트워크에 몸을 들였고, 또 하나 시크릿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10년 동안 내가 이곳에서 정말 배운다고 하면 무섭지 않겠구나. 왜? 이 노하우로 내 매장을 또 하나 낼 수도 있어요. 일본이든 호주든 미국이든. 그럼 그때 가서 내가 이 노하우를 가져서 거기에서 한 달이든 두 달이든 이 시스템을 또 복제시켜서 해놓고 한국에 들어와도 나는 그럼 쉬지 않는데 통장에 내 시스템을 만들어 놨구나. 24시간 내 돈은 쉬지 않겠구나.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나한테 샴푸를 하나 써준다고 하면 휴일이 있거나, 우리 추석 때 어때요? 모든 게 좀 딱 정체되잖아요. 근데 그런 건 또 구별되지 않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자는 시간에 미국 사람들은 깨어 있으니까 와, 진짜 24시간 내 통장에 돈이 흐르고 있구나. 나 그럼 무조건 10년은 무조건 해봐야지 였어요. 이대근 스폰서님 저한테 그랬거든요. 우리 이거 10년만 해보자. 10년만 딱 하면 너랑 나랑 40살이고 10년의 노하우가 생기면 다 거의 달인이 된다고 하니까 40살에 우리가 10년이 돼서 그 노하우로 10년을 더 한다고 하면 50이고, 그럼 우리는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 있을 거야. 라연아, 우리 벤츠 타고 다니면서 전 세계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놀면서 일할 수 있어. 제가 그랬어요. 그게 가능할까? 아니, 해보자 해서 제가 한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게 저는 빠르게 일어났고 하고 있고요. 저는 사장님들이 이걸 좀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단기간에 좀 했다가 왜 돈이 이거밖에 안 돼가 아니라 사장님들이 하고 계시는 부업에서 어느 정도의 소득이 발생하는 걸 느껴보세요.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30,000원이든 상관없이. 보시면 저희 보상 플랜이요. 제가 반했던 이유는 저는 브레이크 어웨이 방식을 하고 있던 사람, 그리고 저한테 누군가가 아메이 사업해보자, 뉴스킨 사업해보자, 허벌라이프 사업해보자 할 때 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뭐였냐?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던 거예요. 제가 선택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계속 리크루팅을 해야 됐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도 또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오고 많은 매출을 계속 이뤄내게 해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봤더니 제가 직급을 유지하거나 이 사업을 유지하려면 월 마감이라는 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모시고 와서 봤더니 내가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 나보다 이 사업은 무조건 저보다 능력이 좋은 사람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거든요. 봤더니 F가 나보다 능력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매출이, 이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좋아서 매출이 많거나 또는 직급을 가면 이렇게 내 사업자 안에서가 빠져요. 그럼 나는 여기가 구멍이 났겠죠. 그러면서 저는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고 10단계까지 받은 사람이었지만 이 하나 사업자가 코드가 이렇게 나가면서 어떻게 되냐, 저는 나한테 사업자가 5명밖에 없고 직급이 하락해도 상관없어. 그런데 어떻게 하냐, 나는 10단계까지 받을 수 있던 나의 매출이요 5단계나 3단계까지 줄어버려요. 그래서 제가 또 이런 사람을 또 찾아서 또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사람을 리크루팅하고 막 이렇게 해야 돼요. 매출이 내가 오르고 어떤 직급을 유지하려면.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해볼까도 했었어요, 사실은. 왜냐, 제가 옷가게에서 옷을 잘 팔았으니까 이것도 판매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제 친구들이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는 300만 원씩 제품을 팔 수 있는데 과연 내 친구가 300만 원 팔 수 있을까? 맨날 은행에서 전산을 두드리는 앤데, 맨날 집에서 애 키우는데 300만 원 판다고? 내가 300만 원 매출을 매달 하는 것도 너무 힘든데? 나도 50만 원씩 쌓아야지, 300만 원씩 매출 맞춰야지.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말을 못 하겠던 거야. 이거는 가족
또 누구도 못 데리고 오겠다. 다만 제품을 쓰는 사람들을 많이 둬야겠다 생각했고요. 자, 그럼 봤더니 내가 먼저 시작했고 나는 많은 매출을 이룰 수 있는 사람. 그런데 이렇게 돼서 봤더니 먼저 시작하고 먼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시작했다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인맥이 많고 많은 사람 데리고 온 사람이 돈 많이 버는 거였어요. 먼저 중요하지 않고. 그러면 이 사업을 시작했더니 아무도 못 데리고 온 사람 매출도 없고 돈도 못 벌어.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인맥이 많아야 되거나 영업을 너무 잘해야 되는 시스템이어야만 됐어요. 또 여기서 단계의 제약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고요. 근데 제가 이 시크릿을 처음 들으러 갔을 때 왜 심장에 뛰었냐? 제가 알던 바이너리 항상 뭐라고 들었냐면 교육을 두 줄인데 두 줄은 귀신도 못 맞춘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설명해주지 않았던 거예요. 그냥 매출을 맞춰야 되고 못 맞추면 여기를 맞춰서 사자기가 엄청 많다라고만 들었지 자세한 건 몰랐던 거예요. 근데 시크릿을 딱 듣는데 두 줄 얘기하길래 아씨 잘못 왔나 보다 여기도 이 생각했는데요. 이걸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등록하고 두 줄밖에 없어서 A, B를 등록하게 되면 그 사람도 나도 이 사람들도 두 줄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두 줄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그때부터 심장이 이거 뭐지? 내가 데리고 온 사람도 내 아래의 사람들한테 매출을 올려줄 수 있다고? 그럼 내가 열심히 하면 내 친구한테도 매출이 올라가는 거라고? 이때부터 제가 설레기 시작했던 거예요. 자, 똑같이 많은 매출을 받는 건 나을 거예요. 내가 먼저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부터 달라지는 게 있어요. A가 먼저 여기를 선택했고 B가 여기서 먼저 선택한 거예요. 딱 자리를. 봤더니 그 뒤로 제가 A 밑에 두 줄밖에 없으니까, 두 군데밖에 없으니까, 옆에 갈 수 없으니까 A 밑에 C를 놓게 돼요. B 밑에 D를 놓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들도 두 줄이고 쭉쭉 나갔더니 희한하게요. A 밑에 C가 있어서 C의 모든 매출을 A도 100%, 나도 100%, 내 주들의 모든 것도 위에도 100% 매출을 올려준대요. 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우리 엄마였고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생각났어요. 아, 그러면 나는 이게 좀 더 알아보고 마음이 딱 결정되면 그 사람을 먼저 딱 놔야지. 그리고 능력 좋은 애들을 좀 약간 밑에다 둬야지. 약간 좀 많이 데리고 오지 못할 거, 인맥이 많이 없는 친구들을 위로 올리고, 좀 능력 있는 친구들을 이렇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봤더니, 제 친구들한테도 D 같은 애가 있겠죠. 한 명도 못 데리고 오는 애. 근데 아까는 D가 꼴찌였는데, 지금 D가 희한한 일이 있어요. 얘는 한 명도 못 데리고 왔는데, 내가 F라는 능력자를 아래에 뒀더니, F가 일어난 모든 두 줄의 매출을 D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 감사한 일인 거 아닌가요? 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나는 집에서 그냥 제품만 쓰고 있는데 한쪽 매출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언제냐? 내가 이거를 마음이 생길 때 이거 해볼까? 라고 생길 때 또는 어떤 한 명이 나한테 제품을 물어봐주고 그 사람이랑 할 때 얼른 내가 이 시스템을 계속 배우고 있었으니까 대실적에서 어떤 노하우가 쌓여도 있었던 걸 소실적에서 다 쏟아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 생각도 했어요. 내 친구가 지금 당장 애 낳아서 못하지만 내가 여기서 사업을 3년 동안 해서 노하우를 알고 있고 내가 살고 살 수 있다고 하면 이 D라는 친구가 자기 한 명을 데리고 왔을 때 얘를 후원을 잘 해주고 이 D라는 친구도 나랑 같이 계속 시스템을 같이 해주고 내가 배운 걸 그대로 복제한다고 하면 D도 무조건 할 수 있겠다. 그 생각에 제가 이 사업을 시작하게 돼요. 또 하나 본 건 유지였어요, 사실은. 뭐라고 했냐? 여기서 무한대로 다 해준다는 거예요. 저기 한 10,000번째 들어온 사람이 미국 사람인데 그 사람이 비누 하나 썼다고 그 비누의 매출 10,000원의 매출을요 위에 걸린 사람들 다 올라온다고 하길래 와 그럼 이거 유지를 내가 써야 되는 개인 유지 비용이 엄청 크겠구나. 또 하나 직급 갈 때마다 패키지를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 조건이 뭐냐 물어봤어요. 220만 원 제품 한 번 쓰고 당신은 4주에 한 번씩 우리 제품만 꾸준히 재구매해 주세요 했던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물어봤어요. 최고 직구에 보니까 크라운 로열인데 크라운 로열 가면 얼마 유지해야 돼요? 다이아몬드 가면 얼마 유지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진짜 2명밖에 없는 거냐라고 물어봤어요. 내가 직급 갈 때 또 다른 나 원이 생겨서 내가 또 여기를 만들어내가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그럼 단계 제약이 있는 거냐? 다이아몬드까지 뭐가 있냐? 그것도 없대요. 그래서 바로 와 막 미치겠는 거. 이걸 누구한테 알려주지? 벌써 명단이 생각나고 이 두 줄 때문에 저한테는 너무 획기적인 거였어. 그래서 제가 약간 원망했던 거. 왜 이런 뉴스킨에 내가 그걸 했을 때 내 스폰서는 두 줄을 절대 가지 말라고 했을까? 위험했던 거예요. 자기네들이 안 했던 방식이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 방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한테 알리기 시작했고 내 제일 친한 친구 우리 엄마한테 알렸던 것 같아요. 지금 또 다이렉트 보너스라고 해서 뭐가 있냐? 내가 40BV 이상을 유지하고 내가 다이렉트로 추천한 사람들의 구매 금액의 5%씩 이상을 받을 수 있는 보너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저희는요, 이 두 줄이 다 그냥 끝이에요. 많이 헷갈리실 텐데, 요즘에 거의 다 두 줄이에요. 두 줄이에서 내가 1대 내가 직접 추천하고, 요렇게 5대에서도 직접 추천을 요렇게밖에 못해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직접 추천 요렇게 갈 수도 있고, 내 다이렉트, 보너스도 이렇게 추천할 수 있다는 얘기에서 난 벌써 했는데 내 1대를 못 넣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내 다이렉트 보너스는 그림으로 보면 사실상은 이렇게 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거를 두 줄에 넣어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는 추천 계보와 후원 계보도 있는데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직급 갈 때 추천을 15명 해야 직급 가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내가 한 명의 1대를 낳았다. 그러면 내 족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예요. 내 손녀가 생기고 증손녀가 생기고 내 추천 계보가 쭉 이어지는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거 11월 1일부터 바뀌죠. 그래서 이제는 오토십 마스터 10까지만 이렇게 해서 보면 보너스 유지 보너스 있고 유지 보너스 나가고요. 그 다음에 달달이 4주에 한 번씩 나가는 거예요. 내가 오토십 마스터 10을 유지하면 5만원, 10만원, 30만원. 자, 그럼 볼게요. 저는 지금 제 산하에 오토십 30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예를 들어 보면 이렇게 지금 12만원씩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만약 15명, 15만원씩 쓰는 사람이 10명이라고 하면 150만원이죠. 그럼 150만원에 15%를 달달이 나는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인쇄소득이 관리해서. 그리고 우리는 어때요? 오토십 마스터 10을 유지하면 5만원이 나와요. 그럼 이것조차 벌써 나는 20만원 정도가 그냥 인쇄소득이 생기는 거예요. 20만원이 자동으로. 근데 오토 30 하시는 분은요. 유지를 하시니까 벌써 유지했다고 유지비용 30만원이 나와요. 30명 유지했다고? 그러면 난 자동으로 인쇄소득을 30만원이 만들어졌고 15만원씩 30명이 쓰니까 400 얼마 정도를 받겠어. 그러면 거기에 10%만 해도 벌써 40 얼마죠? 거기다 5% 더하면은 한 50만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벌써 오토 30인데 한 달에 그냥 시크릿에서 인쇄소득 내가 하지 않아도 그들만 머피를 이런 것만 알려줘도 한 달 소득이요 80만원 정도를 해놓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 그 사람이 하는 유지직급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양쪽에 또 이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은 어떤 걸 유지하니까 한 달에 인쇄소득에 100만원이 넘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저는 이걸 꿈꿨거든요. 이런 네트워크를 꿈꿨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시크릿은요. 내가 어떤 매출도 이런 롱런으로 할 수 있는 보상 플랜도 있고 단기간에 내 팀과 으쌰으쌰해서 사업자들과 으쌰으쌰해서 직급을 보낼 수 있는 돈이 더 많이 될 수 있는 보상 플랜도 있고 저는 이게 너무 좋아진 거라고 봐요. 처음에는 직급 유선이었지만 저희가 지금은 어때요? 이런 소비자들 늘려서 하는 직급도 있으니까 라서 이것도 생겨서 너무 좋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봤을 때 이런 보너스를 받을 수 있다. 자, 보시면 저희가 매칭 번호 다 바꿨고요. 자, 내가 돈 받는 조건이 바뀌었어. 옛날엔 양쪽에 내 1대 추천자들이 40BV 이상을 맨날 유지해야 됐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내 다이렉트 트리에서 120만 넘으면 돼요. 또는 내가 100BV를 하면 퀄리파이드 조건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 변경이 됐죠. 브론즈, 로열, 실버를 다 변경이 됐고 추천 계보상 필요 직급도 다 하락이 됐어요. 자, 그리고 저희가 승급 보너스도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요. 자, 또 하나 저희가 직급을 갈 때 직급 DY 들어서 4주에 한 번씩 유지 보너스가 나와요. 이런 보상 플랜들은 사장님들이 아실 거라고 믿고 저는 조금 여기에서 사장님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제 이야기를 좀 하고 프로모션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해가지고 9월 1일부터 난리가 났죠. 지금 이 팀도 난리가 난 걸로 알고 있어요. 늘 항상 프로모션 때보다 제일 뜨거운 팀이니까요. 그래서 다이렉트 어워드라고 해서 전 이게 생기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직급을 유지하고 소비자를 위해서 오토십 마스터 10도 있고 하지만 내가 열심히 일한 대가를 받는다는 느낌이라고 할까. 그래서 9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데요. 이 안에 내 다이렉트 트리 안에서 매출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봐서 매출을 해서 통합해서 사장님들한테 이렇게 어떤 금액을 주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건 장기간이니까 도전해볼 만 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고업 프로모션이라고 해서 여기서 팀미팅 다녀오셨죠. 네, 자, 뭐냐.
저희는 지금 저는 이걸 말하지 않을게요. 230만 원에 겟어웨이 패키지가 들어가요. 그러면서 구성이 한 50가지 좀 안 되게 제품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이걸로 우리가 어떻게 되냐? 1주차, 지금 600주차죠. 1주차죠. 1주차에는 모든 사람들한테 팩 구매한 금액의 15%를 주겠다라는 프로모션이에요. 1주차에. 자, 그리고 나서 2주차에 보면 하나에서 3개까지. 자, 하나는 5%를 주고요. 2개를 추천했다면 10%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3개를 추천했다라고 하면 어때요? 15%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2주차에 난 3개를 다 해버렸어요. 그럼 나는 15%를 계속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자격이 주어진 거겠죠. 자, 그래서 보시면 5%는 11만 5천 원, 10%는 23만 원인데 15%가 굉장히 지금 엄청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34만 5천 원. 자, 그러면 저는 이거를 이렇게 풀어나봤는데, 자,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이거 이제 김민희 사장님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지금 보면, 원래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가다가, 팀 커미션과 내가 예를 들어 1주차에 이렇게 한 명을 추천했어. 2명을 추천했더니, 다이렉트 보너스 추가 금액이 69만 원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다가 팀 커미션이랑 해서 합쳐놔서 브론즈 승급 보너스랑 다 했더니 88만 2,500원이 된 거죠. 자, 보시면 이렇게 나올게요. 자, 그 다음에 내가 또 2명을 또 추천하는 거예요. 그럼 총 4명이겠죠? 그러면서 이번 주차, 그 다음 주차에 봤더니 2명을 추천해서 똑같이 69만 보너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팀 커미션과 합쳐서 누적이 이렇게 돼서 되는 거예요. 그럼 자, 1주차 한 거랑 2주차 한 거랑 합쳐봤더니 4명만 내가 4명을 추천했더니 160만 원, 한 150만 원 넘게 소득이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갔으니까 로열이라는 점수가 또 사주 앞선이니까 점수가 하나하나 남았겠죠. 자, 그래서 로열이라는 걸 달성하고 또 누군가 똑같이 했더니 보시면 이 주차에 이런 식으로 나와요. 자, 그 다음 소득이 이 정도로 됐겠죠. 이때는 내가 추천한 게 아니라 이 파트너들이 추천했을 시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가서 우리가 로열까지만 간다고 해도 지금 소득이 220만 원. 그리고 내가 패키지를 구매했던 금액이 다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기존과 좀 다른 게 구분을 해놨어요. 예전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나왔던 거예요, 금액이. 근데 지금은 어때요? 88만 원. 그러면 차이가 46만 원. 그리고 이 뒤에도 보시면 기존에는 이 정도밖에 안 났는데 여긴 더 커졌죠. 92만 원. 차이가 엄청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프로모션이 딱 발표됐을 때 깜짝 놀랐어요. 이걸 회사에서 해준다고? 한 번도 이런 프로모션 해준 적이 없는데? 그래서 느꼈고, 자, 보시면 또 우리가 여기 직급 도전하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플래티늄 이상 도전하신 분들. 보시면 승급 보너스 보시고 다이아몬드도 있고요. 저희가 또, 프로모션에 또 달성하신 분들은 플래티늄 이상 분들은 나트랑 여행 가실 티켓이 하나, 루비는 2장, 다이아몬드는 3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네트워크를 해본 사람들이나 시크릿에서 한 번이라도 여행 다녀온 사람들이 이 여행의 목숨을 거냐면요. 그 이유는 달라요. 느낌이. 내가 돈 주고 여행 간 거랑 회사에서 보내준 거랑 퀄리티가 너무 다르고요. 나랑 같이 했던 팀끼리 가기 때문에 느낌이 완전 다릅니다.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보시면 제가 항상 저희가 맨날 뭐라고 그러냐면 혹시 목돈 필요해? 급전 필요해? 막 이러면 빨리 이거 한번 해보자고. 당신 옆에 같이 한 사람들 찾아서 우리 해보자고. 플래티늄 가면 갑자기 단기간에 한 달 안에 이 정도에 나한테 부수입이 온다고 하면 전 무조건 한다고 했거든요. 한 달 안에 부수입으로 이렇게 오는 건 없어요. 다 본업으로 해야 오지. 내가 일하는 시간 빼고 잠자는 시간 좀 줄여서 한다고 하면 390만 원 정도, 한 400만 원 돈이죠. 루비는 더해요. 500만 원. 자, 다이아몬드는요, 1000단위가 넘어가죠. 그래서 아마 어떤 사람들이 저희 파트너들 중에 있었어요. 로운지 스폰서님 급전이 필요해서 얼른 했대요. 네. 근데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플래티늄 때, 이거 좀 해보면 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빨리 가보자는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그때 뉴스틴이나 어떤 생활 때문에 한 1000만 원 정도의 빚이 있었거든요. 뭐 카드빚도 다 합쳐서. 근데 플래티늄만 가면 그때 당시에는 1000만 원이 됐었어요. 그래서, 아이고, 좀 진짜 단기간에 빨리 해볼까? 그 마음에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플래티늄 되고 그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진짜 기회였고 운이 왔던 거죠. 도전해보셨으면 좋겠고, 여기에다 우리가 좋은 제품을 받았더니 뭐가 생기냐? 푸켓 갈 수 있는 거, 크루즈 갈 수 있는 거, 유럽 갈 수 있는 게 생겨요. 혹시 이 틈에 푸켓 갔다 오신 분 계세요? 아직 없으시죠? 이용석 사장님은 갔다 오셨고, 또 저희 파트너분 중에 정원희 사장님도 갔다 오셨는데, 여행을 좀 많이 다녀보신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게 너무 좋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사진은 우리
사진인데요. 푸켓에 다녀오신 분들이 이제 그 리조트에 보내드리려고 사진이 있었고, 자, 이게 제 이야기예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앞에서 뭐 크라운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저도 여러분들처럼 200만 원이, 저는 그랬어요. 200만 원을 긁는다는 게 너무 좀 어려웠었어요. 왜냐면 카드도 한도가 다 차 있었고, 그 큰 돈을 한 번에 낸다는 게 참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듣자마자 한 게 아니라 3일을 고민했어요.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 좀 들기도 했고, 200만 원 내가 당장 집에 뉴스킨 제품도 너무 많은데 그 제품이 온다고 하면 할 수 있을까? 그럼 200만 원 또 활보로 해서 내가 지금도 나오는 게 있는데 할 수 있을까라고 많이 고민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고민 끝에 제가 시작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 커피숍에서 우리 정인경 스폰서님, 그 다음에 유윤년 스폰서님, 한지원 스폰서님, 이렇게. 저도 액티브 에이전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매주 월, 화, 수 오전 11시, 2시, 7시 반에요. 또 토요일은 저녁 7시. 여기 가서 맨 앞에 앉았다가 지금 의자라도 있잖아요. 거기 방석방이었어요. 방석에 앉아서 사업 설명을 들었고요. 그리고 듣다 보니까 너무 설레이더라고요. 이 사업이. 그래서 이 교육을 듣고 바로 나가서 미팅하고, 교육을 다시 듣고 미팅하고, 교육을 자꾸 들었던 이유는 저한테 너무 생소한 일이기 때문에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교육을 듣고 또 가서 연습하고. 그러니까 미팅이요, 이 사람한테 사인 받는다는 것보단 제 연습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은. 거절해도 저한테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은 연습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증이 있으면 또 같이 풀어주고. 자, 그러면서 또 제가 사인한 지 9일 만에 1박 2일 세미나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또 세미나에도 가서 교육을 듣게 돼요. 그리고 우리 신정면 스폰서님, 이대규 스폰서님.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소주 먹지 말라고 그러죠. 이분들은 소주도 먹고 술도 취하고 1박 2일 세미나인데 1박은 안 하고 그냥 나가서 자고 오고 막 이랬었어요. 지금 어때? 너무 많이 바뀌셨죠. 이때 이분들도 처음에 믿지 않았어요, 사실은. 이대규 스폰서님이 처음부터 활동하신 분이 아니에요. 4월 1일 날, 4월 4일인가 등록을 하고 5월 중순인가 중순인가 한 10며칠부터 시작하셨어요. 그 이유는 어떤 친구가 돈을 벌었다는 이야기에 한지원 스폰서님과 유윤여 스폰서님 저가 셋이 다녔고요. 남자들은 그냥 너나 해 약간 이런 거지. 니네가 얼마나 하겠어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은데 본인들이 이 여자들이 돈을 벌어오니까 이거 뭐야 하고선 들어보시고 이분들이 갑자기 이 사업은 이렇게 해나가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팀들을 모이기 시작했죠. 자, 그러면서 저희가 진짜 열심히 다녔어요. 이때 유니언 스폰서님이 실버, 브론즈, 그 다음에 저 액티브 에이전트. 다음 세미나 때는 양쪽에 한 명씩 내 파트너 꼭 데리고 와야지 이 마음으로. 그래서 다이아몬드 성취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다이아몬드 성취를 해서고 계속 잘 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다이아몬드 성취를 해서 돈을 많이 벌었지만 중간에 공제조합 사태도 있었고 많은 반품과 환수가 약간 있었어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게 딱 그거예요. 마이너스가 있어. 사장님들은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저는 마이너스가 있었어요. 그래서 팩 한 가지가 들어와도요 채워지지 않았고 주급이 많이 들어오면 5만 원, 10,000원 들어올 때도 있었어요. 근데 이 양 다이아몬드인데 사람들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커피는 다 사야 되고 전국은 다 돌아다녀야 되고 벌어놓은 것을 그때 다 쓴 것 같아요. 또 어떻게 보면. 그리고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또 뭐 버티기도 있었지만 이게 직급이 있다가 보니까 사람들이랑 많은 돈이 들어가잖아요. 유지비가 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때 왜냐면 또 반품 이런 거 때문에 사람들 마음을 돌리려면 계속 설명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고 해서 그래서 한 6개월, 7개월을 어렵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꾸 팩이 2-3개 나와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정말 이게 없어지는 날이 올까? 근데 비전은 받고 미국 가서 받고 아이작 회장님 얘기가 너무 가슴이 두근거렸고 한번 해봤는데 내가 못하겠어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러면서 저희가 자꾸 시작했던 게 세미나, 그러니까 사업 설명을 좀 더 늘리고요. 1박 2일 세미나를 만들어서 무조건 초대하고 1박 2일에 못 오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원데이를 하자. 이 시스템을 계속 돌렸고요. 제가 더 많이 했던 건 반품을 했다는 이유는 뭐냐. 사람들이 제품을 안 썼다는 거잖아요. 들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봤더니 반품 안 한 사람들을 봤더니 제품이 좋아서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느낀 게 우리가 놓치고 간 거 제품이다. 제품을 잘 알면 사람들이 반품할 이유도 없고 재구매가 일어났을 텐데 우리가 못한 건 제품을 그냥 200만 원짜리 팔기만 했다. 우리는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이 제품을 잘 쓸 수 있게끔 도와줘야 된다 해서 우리가 와우 파트를 시작해요.
그래서 한지원 스폰서님과 유윤현 스폰서님이 서울에 가셔서 와우 파티를 배워갖고 오셔서 저희한테 와우 파티를 알려줘서 저도 딱 그때부터 뭐였냐, 옛날에는요 종이랑 펜만 들고 다녔었어요. 설명만 하면 됐으니까. 근데 딱 와우 키트 있죠, 우리 그 데몬 키트에다가 제품을 싹 넣고 이렇게 볼이랑 챙겨서요, 반품했던 사람들 찾아가고 다 해서 어디 지역은 다 가면서 다 그들 손과 발, 그 다음에 와우 파티 얼굴에 팩을 해주고요, 사회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지냈더니 팀이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제 파트너분은요, 난 다단계 몰라요. 근데 얘가 하는 거 하는 거고 제품이 일단 좋네요 해서 가서 와우 파티를 보여주니까 자기가 설명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사람 모아서 밥 대접도 하고 이 제품은 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와우 파티를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그분이 갑자기 와우 파티로만 집에서 자꾸 사람을 모아서 가서 알려드리고 오고 이러더니 와우 파티로만 플래티늄까지 가는 형상이 일어나요. 아, 이거였어, 제품이었어 라고 생각하고 제가 열심히 하면서 다시 6개월 만에 다이아몬드를 유지하게 돼요. 그러면 2014년도 7월 달에 완전 무너지고 11월 달에 커미션을 보고 와서 12월, 1월 달에 3개월 동안 열심히 했던 다이아몬드를 다시 유지하고요. 2015년 2월 마지막 주에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승급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를 느꼈냐, 밑바닥도 여기 더 밑에에서 여기까지 올라오는 것도 몇 개월 안 걸렸고 다시 다이아몬드를 유지하는 것도 몇 개월 안 걸렸는데 여기에서 새로운 직급을 갔다는 게 총 1년도 안 걸렸어. 한 7개월 걸렸으니까 아, 이건 무조건 되는구나. 저 그리고 와우 파티가 블루 다이아몬드요, 송탄인가 어디 가서 그분이 로얄 마감을 해야 돼서 사람을 모아놓으신 거여서 와우 파티 하다가 블루 마감한 걸 알았어요. 지금처럼 몇 명 있고 뭐 이걸 하지 않았어. 팀 미팅 이런 게 아니라 무조건 다 같이 우리가 어떤 프로모션 도전해야 돼. 난 와우 파티 할게요. 사장님이 여기서 사업 설명하세요. 각자를 이루었던 것 같아요, 팀을. 그리고 어떻게 했냐, 도전하신다는 분들을 모아서 그럼 저 갈게요. 또 와우 파티에다가 제가 블루 다이아몬드를 갔거든요. 그리고 나서 제가 도전이라는 걸 처음 해본 게 레드예요, 레드. 블루 다이아몬드를 갔지만 또 저한테는 2년이라는 시간이 있었어요. 뭐 사람들도 혹해서 들었던 사람이든 이걸 해보겠다는 사람이든 의욕이 떨어져서 또 사람들이 나가기도 했고요. 다른데 이탈도 했고요. 그러면서 블루 다이아몬드를 또 유지를 못했어요. 블루 다이아몬드 때 플래티늄을 계속 유지했었어요. 몇 년간, 한 1년 반 요 정도를. 그런데 갑자기 저한테 빅뱅이란 프로모션 오게 된 거예요. 보너스를 2배 준대요. 1차 보너스를 2배. 그러면은 그때는 레드 다이아몬드가 1억 5천. 1억 5천에 1차 보너스가 6천만 원인가 그랬어요. 그럼 2배니까 저한테는 2천만 원을 더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팀들이랑 같이 또 도전한 거예요. 파트너분들이랑. 그래서 전국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혹시 브론즈 이상 도전하실 분들 있냐? 전국 다 뛰겠다. 한번 우리 팀 미팅 하자 해서 같이 다 어떤 걸 도전하면서 제가 뭐 7억 5천 리오너가 됐고 레드 다이아몬드가 됐고 그 1년 뒤에 43주인가 뒤에 저한테 또 더블업이라는 프로모션이 와서 그때 또 크라운이라는 걸 도전하게 되면서 같이 또 제 파트너 류승찬 사장님이 그때는 크라운이었거든요. 저보다 높았으니까. 근데 류승찬 사장님은 크라운 로열을 가고 저는 크라운을 가고 제 1대가 레드를 가고 하면서 팀이 같이 갔던 것 같아요. 저희가 잘했던 건 한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사장님. 사실은 제가 소노벨에서도 얘기했던 게 팀워크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팀이 왜 중요하냐면 팀이 있어야만 이 사업은 성공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가정이 잘 가려고 하면 엄마 아빠와 자식들의 역할이 잘 돼야 또 가정이 잘 이루어지잖아요. 이것도 똑같아요. 나 돈 벌려고 혼자 하면 너무 어렵고요. 다 각자의 색깔이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고요. 잘 장점은 부각시키고 단점은 내가 감춰주면 되거든요. 내가 보충해주고. 그러니까 이렇게 다 팀워크가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요. 아무것도 무섭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 안에서 시스템을 자꾸 배우라고 하고 내 스폰서가 뭐예요? 세미나 들으러 가자. 팀미팅이라도 와봐라. 와우 파티 가자. 우리 한 달에 한 번 열리는 소노베를 꼭 가자. 이 얘기 하는 게 어렵게 구매하신 그 금액, 그 와우팩 하나가요. 헛되지 않게 하려고요. 저희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 구매하신 금액을 제발 받아갔으면 좋겠는 마음. 230만 원이 다시 사장님 230만 원 통장을 다 가져갔으면 좋겠는 마음이 다 있거든요. 나만 돈 벌자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리고 저희 보상 플랜 자체가 나만 돈 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파트너랑 같이 돈 벌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고요. 물론 싸우실 수 있어요. 이 안에서 의견 충돌 날 수 있고요. 근데 서운한 건 감추지 마세요. 저도 이대규 스폰서님이랑 아직도 싸우거든요. 네.
이순찬 사장이랑도 아직도 티격대요. 야, 네가 잘났는데 내가 잘났는데 이게 맞잖아 저게 맞잖아. 또 파트너분들 뭐 다이아몬드 사장님들이랑 제 성격이 급하거나 이런 거 맞지 않아가지고 오해할 수도 있고. 그럼 전 이제 배웠어요. 예전에는 담고 있었지만 아 저분 성향이 그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그럼 내가 실수한 건 빠르게 인정하고 그분의 실수도 내가 인정하고 하지 않게 해주고 내가 이렇다고 하면 우리 팀워크가 하나 마음이 하나가 되면서 힘들 때든 잘 될 때든 지키겠구나. 또 하나 아이작 회사님이 저희의 이 기업의 이념에 보면 봉사, 헌신 뭐 이런 게 성김이라는 게 되어 있거든요.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내가 리더로서 남을 섬긴다는 게 절대 초라해지는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나를 높이는 일이다. 내가 남한테 헌신하고 그들을 섬겼을 때 나한테 더 많은 것들이 온다. 그리고 그들은 내 옆에 내가 힘들더라도 지켜줄 것이라는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 그것 때문에요. 더 많이 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저희 시크릿이 잘 되는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지금 보면 다 리더분들이 더 많이 뛰고 있어요.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많은 헌신을 하고요. 서로를 섬기고요. 그 이유가 잘 되는 이유 같거든요. 그냥 여기서 어느 정도 벌고 싶다고 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내 스폰서가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사장님들 돈 벌게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지 사장님 나쁘게 하라는 일 절대 아니니까. 저는 그러면서 이곳에서 누적소득 25억을 벌었고요. 말이 안 되죠, 사장님. 저는 1억도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곳에서 25억을 벌었대요. 저는 그냥 10년에서 월 500 버는 게 목표였는데 25억을 벌었다는 게 말이 안 돼서 엄마한테도 전화했어요. 엄마 내가 시크릿을 해서 25억을 벌었대. 말이 돼? 했더니 저희 엄마가 하는 말이 야 그게 말이 되니?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엄마 25억 다 어디 갔어? 제가 그랬어요. 25억 어디 가서 네 배에 있고 네 집에 있을 거야. 그래서 제가 해둔 게 뭐 땅이나 이런 것도 있고 집도 있으니까. 근데 저희 엄마가 이러더라고요. 딸, 근데 엄마 너가 너무 자랑스러워. 그래서 왜? 우리 집안에 25억을 번 여자가 있다는 게 얼마나 자랑스럽니? 남들은 2억 5천도 못 버는데 넌 벌어서 썼잖아. 그리고 네가 그 써보니까 돈의 무서움도 알았을 테고 돈의 소중함도 알았을 테고 수많은 경험이 생겼으니까 너는 앞으로 25억이 아니라 더 많이 벌 수 있고 그 돈을 더 많은 삶에도 가치 있게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 해주니까 또 자신감이 붙더라고요. 저는 그 돈을 다 벌어서 제가 가족들한테 쓰기도 했고 또 제가 25억 상 받을 때 우리 이대규 스폰서님이 또 누적소득 100억이 됐어요. 제가 항상 한 얘기가 있어요. 저희가 추천계보상 필요직급이 크라운 로열에 가려면 레드가 있었어야 돼요. 저는 이대규 스폰서님 바로 일대잖아요. 그리고 중학교 때부터 친구고 그래서 제가 항상 대규야 나는 네가 크라운 로열이란 최고직급을 갈 때 1대인 내가 꼭 추천계보상 필요직급은 레드로 꼭 있고 싶어. 승찬이가 내 밑에서 승찬이가 항상 나보다 핀이 높지만 그래도 승찬이가 크라운으로 있어서 너가 크라운 로열을 갈 수 있지만 난 그래도 내가 1대에 레드를 꼭 입고 싶어. 너랑 같이 가고 싶어. 이 얘기를 맨날 했거든요. 근데 그때도 말씀드린 이대기 스폰서님이 속으로 네가 언제 레드를 가겠니? 이 생각을 했대요. 왜냐면 저는 대실적이 엄청 커요. 한 10배 이상 커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소실적이 너무 작았었어요. 그리고 맨날 제가 실수를 많이 했어요. 파트너분들이랑 맨날 싸웠어요. 맨날 왜 쌤이 나오느냐 맨날 푸시하고 왜 그렇게밖에 못하냐 엄청 싸웠거든요. 1대랑도 사이가 안 좋고 1대랑 제일 사이 좋아야 됐는데 그러니까 항상 팀워크가 그러니까는 돌아가지가 않는 거예요. 뭔가 삐걱삐걱 하는 느낌. 그러니까 이대규 스폰서는 딱 그거 봤을 때 제가 과연 그 팀을 잘 이끌고 갈 수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근데 저는 같이 갔잖아요. 너무 좋았고 우리 이대규 스폰서님 100억으로 무대에 올라갈 때 제가 또 25억으로 누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나를 도와줬던 사람이랑 내가 같이 올라간다는 자체가. 그래서 제가 이곳에서 이게 저희가 초창기 때 모습이에요. 저고 한전 스폰서님, 이대규 스폰서님 진짜 많이 잘생긴 이미지도 많이 바뀌었어요. 이때는 약간 조금 선해 보이는 이런 건 없잖아요. 근데 지금은 너무 그리고 이때가 저희가 나와서 사실은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밖에 나와서 놀고 있었던 장면이에요. 이대규 스폰서 맨날 뭐라 그래요? 강의 맨날 안 들어오면 왜 리더가 왜 안 들어가고 있냐 막 하시잖아요. 본인도 나와서 놀고 저희랑 놀고 커피 마시고 밥 먹으러 가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 너무 달라지셨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다 가족이 돼서 항상 모이는 것 같아요. 사실은 코로나 때 모이는 것도 힘들고 서로 보기도 어렵고 사업이 약간 정체가 되는 부분도 있었고 서로가 정신적이나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을 때였거든요. 근데 그때 만나서 항상 얘기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게 더 잘 될 수 있을 거야. 서로를 응원했고요.
서로한테 힘을 줬던 것 같아요. 지금은 진짜 가족 같은 친구로 보내고 있고 항상 서로의 어떤 이벤트가 있으면 뭉치는 것 같아요. 네. 힘든 일이든 좋은 일이든. 자, 그러면서 이곳에 친구들 같이 지내고 제가 크라운이 되니까 보너스랑 해가지고 1억 5천을 한 주에 받더라고요. 이거는 우리 스폰서님들이 받던 거였는데 제가 받으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솔직히. 내가 안 해보면 누구한테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해보니까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유지했을 때. 자, 그래서 많은 돈을 벌어서 25억이 없는 이유는 맨날 쓸데없이 쓴 거예요. 비싼 차 타고 다니고 먹는 것도 좋은 것만. 진짜 뒤에 영이 빠진 느낌이었어요. 왜냐면 그런 돈을 벌어보지 않았으니까. 막 700만 원짜리 가방 하나가요. 70만 원, 7만 원처럼 보이고요. 그러니까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저한테만 했는데 나중에 지나 보니까 저희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제가 돈을 딱 벌고 제일 먼저 한 게 저희 엄마 일을 그만두게 했어요. 14살 때부터 서울에 올라가서 미용실 일을 계속 하셨고 쉬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엄마는. 40년 넘게 한 번도 단 한 번도 항상 일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엄마 쉬어. 내가 용돈 한 달에 500만 원씩 줄게. 그리고 놀아. 엄마 하고 싶은 게 뭐였더니 자기 낚시만 하고 싶대요. 참 특이하죠. 낚시만 맨날 다녀.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엄마 낚시 다니는 게 좋았는데 걱정돼서 항상 불안했었거든요. 근데 엄마한테 일을 그만두게 하고 엄마가 배우고 싶은 거 다 배워봐.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이랬던 게 제일 행복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고 삼촌들이 저를 좀 많이 케어를 해줬어요. 근데 삼촌들이 또 나이가 있으시니까 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삼촌들한테도 뭘 해주지만 삼촌들 자식들한테 뭐 제가 결혼식장비도 내주고 막 뭐 조리원도 다 제가 해주고 또 대학 자금도 이런 것들이 되게 좋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이 좀 경제적 여유가 되니까 나의 친구들이나 내 지인들이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분들한테 한 번 더 맛있는 것도 많이 살 수 있게 되고. 그럼 저는 할머니 할아버지 땅이 집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다 사드리고 이런 것들이 저한테 너무 행복이었어요. 시크릿이 저한테 준 건 또 저를 광고 모델로 이렇게 만들어줬습니다. 아쉬운 건 너무 일찍 시크릿 선점도 일찍 했지만 이 프로필도 너무 선점해가지고 아무 때 쓸데가리가 없는 처음에 이걸 찍고 저는 제가 광고가 돼가지고 더 많이 막 뭐가 될 줄 알았더니 그냥 내 소장용으로. 근데 제가 저희 제품을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제품을 쓰면서 다이어트를 했더니 달라진 게 원래 살이 쪽 빠지면 어디부터 티가 나냐. 얼굴에 잔주름이 많아지고 못 쓰게 되고 늙어 보여요. 근데 저는 이때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건강했고 그 다음에 얼굴 피부톤도 너무 좋아졌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제가 다단계를 잘할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니고요. 이 플랜이라면 시크릿이라면 나의 장점을 부각시킨 면이 있고 내 부족함을 누군가는 채워줄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제가 뭘 잘했냐면요. 설명을 잘 못하니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건 아니지만 전산을 일찍 배워놓으니까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는 이경주 사장님 이런 사람들이 등록을 잘 못하니까 전 전산 담당을 거의 했어요. 그래서 막 후원 추천 잘못하고 A에 있어야 되는 애가 여기 가 있고 이런 거 있죠. 그런 전산을 해주고 또 애들이 잘 모르니까 뭐 미팅 같은 거 얼른 가서 해주고 이런 일을 좀 맡아서 했고요. 제 1대1은 우리 순찬 사장님이나 옛날 노성찬 사장님, 이시훈 사장님은요. 사람 모으는 걸 잘했어요. 그리고 저는 또 사람 모으는 걸 잘하면 이대기 스폰서가 연결해서 또 보내는 걸 잘하고 또 모아놓으면 또 이 사람들 다독거리는 와우 파티라던가 아니면 꼬시는 거, 못 꼬시냐 세미나 가자고 꼬시는 거. 제가 성격이 조금 막 그때 나쁜 거 이런 게 아니라 누구랑 잘 친해진 성격인 거예요. 노하우가 옷가게에서 했던 노하우가 있어서 언니 뭐 보고 이런 게 있어서 좀 친하지 않은 것 같지만 우리 같이 갈래요? 같이 밥 먹으면서. 그래서 저의 장점은 살렸고 그다음에 저의 부족한 면은 저의 친구들이 해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해. 나는 나 혼자의 100%를 다 쏟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100명의 1%를 합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저는 이게 바로 시크릿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팀워크가 제일 중요하고 사장님들이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오던 못 데리고 오던 사장님들이 강의를 잘하던 못하던 와우 파티를 못하던 잘하던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장님들이 이 자리에 있으시면 자기 개발하시면 돼요. 자기 개발이 뭐냐? 시스템에서 배우는 일 있죠? 그것만 하시고 그게 딱 됐을 때 내 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잘할 수 있는 부분만 합쳐서 해주시면 돼요. 정석준 사장님 너무 잘 얘기해 주셨죠? 운전 잘하는 리더, 사진 잘 찍는 리더, 저처럼 또는 와우 파티 하는 리더 이런 사람들 있는 거. 그래서 사장님들이 이곳에서 분명히 원하시는 게 있기 때문에 선택하셨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누군가는 이 좋은 제품으로
한 달에 100만 원 이상을 번다는데 나도 똑같은 제품을 쓰면서 한 달에 10만 원이든 20만 원 벌어보셔야 될 거 아니에서 이 고사 사장님들이 실수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포기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리더들이 더 많이 함께 할 거고요. 팀워크 잘 이루셔서 이 팀에서 더 많은 다이아몬드가 나오길 진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